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당 전국 대의원 대회가 2년 만에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새 대표는 누가 될까요? 오늘 더 정치에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국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죠. 열리는데 민주당의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지금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3명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모두 지금 우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이해찬 후보가 쭉 우위를 보여온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한 16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이해찬 후보가 32%고 송영길 후보가 21.9%, 김진표 후보가 21.1%로 뭐 1강 2중 구도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좀 김진표 후보가 일부 앞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부 네. 여론조사에서 또 그렇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권리당원 지지에서는 좀 김진표 후보가 앞선다는 거를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 경우에는 좀 권리당원의 표집 자체가 작으니까 네. 좀 신뢰할 만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하고요. 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이제 조원 CNI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송영길이 첫 1위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오히려 다른 캠프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표본 자체가 뭐 50대 이상이 70% 이상이고 광주, 전라 등 이제 호남이니까 송 후보가 호남 연고여서 좀 강세인 호남 지역 비율이 45.1%, 뭐 남성이 67.8% 뭐 이런 식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표본이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캠프에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송 후보 쪽이 좀 왜 1등을 뺏긴 여론조사만 문제 삼느냐 이렇게 반박하긴 했는데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여론조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물어봤는데요. 네. 그 캠프에 있는 일단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는 게 공정하겠죠. 송영길 후보 캠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컷오프 때 출발할 때 3등이었던 거는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강 2중 구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혼전세로 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뒤집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요. 세대 교체, 통합 이런 메시지가 이제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층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지금 1등이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래 이제 좀 약간 거만하다 이런 네.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폴더 인사라고 해서 90도 이상 네, 꼬박 꼬리를 인사는. 꺾는 네. 그걸로 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요. 또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는 지금 경제 쟁점을 갖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캠프에 계신 분들 얘기고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했던 것이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네. 뜻밖의 효험이 좀 있는 것 같다. 그쪽 캠프 관계자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약간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기호 3번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를 돕는다고 지방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최근에 경남을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해찬 아니냐, 뭐 믿을 사람은 그래도 이해찬 아니냐 이런 쏠림 분위기가 좀 확실하게 감지가 된다고 하고요. 경기도 수도권은 혼전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또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김진표 후보가 좀 약세고 이해찬, 송영길 이렇게 두 후보가 좀 강세인 것 같다고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 이해찬 후보가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예비 경선부터 지금 본 경선까지 거의 지금 한 달이에요. 상당히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상당히 강하게 펼쳐진 것 같고, 그래서 새 후보의 좀 약점도 노출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죠? 기호순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당내에서 좀 겸손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거론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정책 이해도도 높고 한데 비해서 스타일 자체가 좀 친화력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 게 단점으로 거론되었는데요. 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더 연기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그런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게 뭐 본성이 어디 가긴 좀 어렵고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좀 마음이 급해져서인지 좀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현재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에 좀 수위가 높다. 그러면서 이제 좀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나가면서 이게 아직 당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데 좀 너무 이제 적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우려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은 있지만 민주당을 끌어가기엔 좀 보수적인 후보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 여전히 있는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본인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선거 초반에 이재명 경기지사 출당 문제를 언급한 거는 뭐 효험을 봤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눈 분들이 이제 캠프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제 이쪽에서는 좀 선거 초반 전략을 조금 아우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좀 배제 전략을 구사한 게 좀 전략적으로 아쉽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좀 그렇게 뭐랄까 뭐 이재명이라는 어떤 변수를 놓고 갈라치기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당의 건강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는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는 뭐 너무 워낙 잘 아시다시피 건강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본인 푸시업 하는 사진 이런 네, 거 네. 올려놓고 세대 교체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선거 초반에 크게 두드러졌다가 선거 운동하는 동안 오히려 좀 수그러들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생각보다 활력이 넘친다. 처음에는 예비 경선 때 연설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가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느 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연설을 마친 이해찬 후보가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이제 좀 비틀거리는 듯한 네. 좀 쩔룩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유포되면서 다시 건강 이상설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이 후보 캠프에서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 논평은 안 내고 있고 뭐 고문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또 본인 스스로도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페이스북 통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또 건강에 문제가 없겠느냐 묻는다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당대표가 상당히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당을 끌어가기에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비슷한데요. 약점도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펙이 좀 딸린다고 해요. 경쟁 후보들이 이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한 분들 연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밀린다. 네. 그런 점 인정을 하고요. 또 김진표 후보 쪽에서는 이제 정체성 문제, 엄지영 기자 설명했듯이 문재인 정부하고 뭐 좀 안 맞는 사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해찬 후보는 역시 건강 이상설이고요. 또 뭐 좀 까칠하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벗질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당 지도부 추미애 대표나 김현 부대변인 하고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스스로 문답을 만들어서 기자들한테도 네. 대표하고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근하고 뭐 같이 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후보가 초기에 뭐 1강 2중이었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공격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어찌 보면 네거티브도 가열되고 있고 캠프 상호 간에 상당히 이제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지 이게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죠. 국민들 시각, 유권자 시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그냥 대통령으로 인식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때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죠. 집권당 총재였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통령하고 당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뭐 인기가 없어요. 뭐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이 대표를 놓고 싸웠고요. 또 뭐 이정현, 이주영 이런 분들이 대표를 놓고 결혼한데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국민들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국민들은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해서 별로 그 정치적인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세 분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이렇게 매력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좀 매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제 대리전을 세게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최선보다는 좀 차선, 좀 심하게 말하면 차악 정도를 선택하는 선거가 네.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건 못 보겠다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찍는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에 임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찬, 김진표 후보 두 분 다 연배가 좀 높으니까 선거 초반부터 젊은 의원들 사이에는 세대 교체를 바라는 민심, 촛불 민심 운운하면서 이런 것과는 어긋난 게 아니냐는 평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또 세대 교체를 주장한 송영길 후보가 또 이렇게 대중적 매력이 있는 후보냐, 또 그렇지 못하니까 인물론으로 승부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선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의 기량이나 뭐 정책, 뭐 비전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잘 보좌할 수 있느냐, 크게 나아가 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조금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인증하는 정도의 선거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건 전 좀 개인적인 느낌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또 지금 좀 하락세지만 전에 없이 치솟았던 상황인데, 대의원 당원이 85%고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 15% 뭐 이렇게 됐잖아요. 반영 비율이요? 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좀 그들만의 선거가 된 느낌? 뭐 그런 점이 저는 좀 보기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겠군요. 네. 지금 뭐 당대표에 대한 관심도 적으니까 이번에 사실 최고위원도 이제 같이 뽑아요. 예, 더 지금 관심은 적은 상황인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 누구 나왔죠?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많이 나왔죠. 예, 다들 본인들도 뛰면서도 관심 없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 그렇죠. 네,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냥 뭐 약자 배려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부터 설명을 네. 좀 드리면은 이번에 초선 의원 세 분이 나왔죠.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젊은 김혜영 후보, 부산 연제 쪽인데 이분이 이제 청년들을 대변하겠다. 왜냐면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폐지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출마했고, 그리고 박주민 후보 워낙 뭐 당원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후보인데요. 뭐 힘없는 자들의 힘, 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뭐 세월호 유족들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선인데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박정. 예. 원외 위원장 했을 정도로 이제 원외들의 서름을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원외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 이러면서 나섰고요. 재선 의원 중에서는 박광원, 남인순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박광원 후보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캠프 대변인도 맡았을 정도로 이제 강력한 친문 후보로 분류되고, 본인도 문재인의 대변인, 뭐 당원의 대변인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좀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계 출신이면서 이제 시민사회 기반이 좀 탄탄한 남인순 후보, 이분은 뭐 혁신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성들의 큰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선 의원 중에는 3선의 유승희 의원, 4선의 서른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민평연계 쪽인 서른 의원은 원래 당대표를 출마하려다가 최고위원으로 선회를 했는데 뭐 중심을 잡을 사람 뭐 이런 내걸고 있고요. 유승희 후보는 이미 최고위원 한번 역임한 적이 있는데요. 뭐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 말고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중에 출마한 분도 있는데요. 논산시장인 황명선 후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 좀 지방 분권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중앙에 전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후보입니다. 네. 이 서른 후보가 이제 4선 중진이기 때문에 약간 동정론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박광원 후보는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라고 하고 네. 또 이른바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됐을 때 거기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른바 호남하고 친문 성향 유권자들한테 동시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득표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 이걸 다 합산을 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다 뽑게 됩니다. 지금 권리당원 표심이 절대적이긴 한데 권리당원 지금 ARS 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남은 일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금 어제 권리당원 ARS가 끝났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비율이 15% 정도 되죠. 그리고 25일에 이제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리면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현장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할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대의원이 17,000인데 그 중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각 그 지역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평균 한 44명 정도 되고요. 그 숫자가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오더라고 하죠. 오더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찍는.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하고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당권을 쥔다. 이게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네. 그것들이 다 이제 많이 무너졌고요. 지금 대의원들한테 이제 오더 금지 모임을 따로 의원들이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의원들이 많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동표가 막판에 누구한테 당일날 쏠리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제가 봐도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생각보다 특히 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세 사람이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마 연설 대결을 벌이지 않을까.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의원들 표심이 얼마든지 좀 흔들릴 수 있고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번 경선에 처음부터 뭐 1강 2중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1강 2중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처음에 약세였던 송영길, 김진표 후보가 많이 따라왔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들이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토요일 날 전당대회 결과 지금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45%고 그런데 거기 지금 오더라든지 이게 지금 효과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의원대회 현장 분위기 그날 가봐야 그야말로 누가 대표가 될지 명확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집권 여당 대표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당장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락세인 당 지지율도 떠받쳐야 하고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도 내야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인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